안녕하십니까. 대수장 미래위원회 미래위원 김광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94일이 남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모두가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안보 리더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김충남 박사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육사 21기 졸업이고 서울대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그 책 이름이 하나인데 그걸 위시해서 대통령과 국가 경영, 그 외에 대통령에 관한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아니야, 문제는 안보 리더십이야 라는 책, 저도 여러 번 걸쳐서 읽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김충남 박사님께서 그 서문과 제1장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 그 1장하고 이제 마지막 장을 썼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안보 그러면은 안보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안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안보와 대통령 리더십을 연결시켜서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게 이제 안보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김충남 박사님께서 제 또래 2030 청년들을 설득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복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고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인식시키면 성공, 못하면 실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영맹 세대, 문맹이라는 말이 있죠. 그 글을 모르는 세대는 문맹 세대인데, 역사를 모르는 세대는 이제 영맹 세대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6.25 전쟁은 가장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30대 이하를 보면은 50%가 몰라요. 저게 뭐 6.25 전쟁이 임진왜란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그러면은 북한이 일으켰다고 하는 이제 그 비율이 40대 이하에서는 40%밖에 안 돼요. 그럼 60%는 어느 다른 나라가, 미국이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저기에 출처가 없었으면은 제가 좀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출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위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지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 한반도의 절반이지만 지켜낸 대한민국에게 참 감사하고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무서움도 많이 있었어요. 예. 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 지도를 보면은 그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맹장 같이 한쪽에 붙어 있고, 저 대륙 전체와 동유럽까지 완전히 빨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이제 그 관계가 나빴잖아요. 그 식민지 그 지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 베트남, 라오스 등은 이제 공산주의 그 영향 하에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정말 거기도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 그래서 먹고 살기도 어려웠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종군 기자를 했던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독재를 했느니 뭐니 그러는데 정말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저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까지 열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라는 인식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게 지금 이제 6.25 당시 북한의 남침인데 저거 지금 대구는 바로 그 팔공산까지 이제 그 인민군이 내려와 있었고 포항 그다음에 이제 마산 이래가지고 조금만 뚫히면은 한국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당시에 70세가 넘었습니다. 72, 3세인데 지금은 72, 3세면은 뭐 젊다 그러지만 그때는 아주 상론이었어요. 그런데 저 대통령이 모든 부대, 모든 전방 고지를 다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도로도 포장도 안 되고 뭐 길도 엉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을 듣고 우리 장병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고지로 뛰어 올라가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그 서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변형태 외무장관과 이제 사인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같이 전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된 나라, 아무 쓸모없는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왜 한국하고 동맹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업적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쟁취한 것이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짐작이 가요? 여기 밑에 써 있네요. 향토 예비군 창설식.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그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부대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이 어떤 모험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사력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북한이 그 청와대가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미국은 전쟁이 날 것을 우려해서 박 대통령을 말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데서 예비군을 이제 말하자면 훈련시키는 그 예비군 이제 육성 그 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은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70년대에 들어서서 특히 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 자주국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제가 육사에 입교를 했는데 아니 뭐 네이부터 신발 모든 비품이 전부 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 군사력을 길렀고 미사일까지 개발한 그런 장면. 그 지금 미사일 그 발사 장면을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기초적인 안보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위에 이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좀 그 위에서 계속해서 건축을 쌓아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지금 저기 나온 것은 이제 그 지정학적 조건과 국가 폐망이라는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그 타니샤 파잘이라는 교수 그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인데 제가 이제 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한 7, 8년 전인가 쓴 책에 이제 스테이트 데스 그러니까 국가 사망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책을 썼는데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분이 인류 역사상 그 국가가 패망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소위 강대국 중간에 위치한 나라를 갖다 완충국가, 버퍼 스테이라고 하는데 그 완충국가가 모든 패망한 국가 중에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바로 그러한 이제 그 위치에 있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그 중요하다. 저게 유럽 지도를 이제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그 위에서 중간쯤이죠. 네. 그 스웨덴 밑에. 네. 그 다음에 그 폴란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스트리아가 있고 스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외교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중립국가라고 알려져. 아, 그렇죠. 네. 그 왜 중립국가냐 하면은 강대국에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중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독일이라는 그러한 강대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맨날 땅을 뺏기고 망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는 베네루스 삼국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거의 중립국이나 가깝게 항상 침략을 당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지도라는 것이 굉장한 것을 말해준다. 지금 그 폴란드 오른쪽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네네. 우크라이나 밑에 이제 크림 반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러시아가 들어와서 그걸 저거 뺏어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소련군이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에서 그 동부 지역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저것도 이제 완충 국가예요. 네네. 그 유럽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 국가가 돼가지고 그래요. 또 이 오른쪽에 오면 또 그루지아가 있는데 그루지아도 러시아 동계 올림픽 할 때 거기 침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동북아 지도를 보면은 저게 이제 중국 대륙, 저 위에는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이 그 근세에 와서 강대국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천년 왕국이어서 이제 대륙의 이제 왕자였고 러시아도 이제 노렸는데 그 한국이 저 사이에 끼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저게 이제 임진왜란 당시의 지도인데 명나라하고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뭐냐면 우리가 명나라로 갈 테니까 너가 길을 비켜달라. 그런데 사실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이 이제 왼쪽에 지도를 보면은 저 멀리 이제 수염 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러시아를 의미하고 왼쪽에는 이제 중국이고 오른쪽에는 일본이고 밑에 그 호수에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꼬레아라고 써 있어요. 꼬레아. 네. 지금 조선이라는 고기를 누가 드느냐 말이죠. 누가 낚느냐 그걸 지금 쟁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역사에서 청일 전쟁 제대로 안 배워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전쟁을 어디서 했느냐? 조선 반도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을 지키려고 그러고 일본은 조선을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전쟁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 만평이 예. 어디 나라 만평이었을까요? 저게 불란서입니다. 와, 그러면 그때부터도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 그 유럽 국가들이 다 있죠. 이제 영국이나 저 당시에는 그 영국이 러시아하고 싸우고 프랑스는 그 중간에서 네. 이제 뭐를 노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 안보에는 외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이제 그 전략적 상황을 국가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이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아니 지금 냉전이 끝난 지 언제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언제냐? 아직도 안보 타령이냐? 안보가 왜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소리 하죠. 제가 지금 저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북한 병력의 규모가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전차가 우리의 1.5배, 야포 2배, 방사포 24배, 전투 함정 2.7배. 그리고 북한의 이 병력과 이제 그 화력이 전부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군 공군의 절반 가까이가 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바로 공격 명령 내리면 바로 공격할 수 있고 수도권부터 그냥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장사정포 100여문
그다음에 방사포 240여 문, 뭐 이건 뭐 수도권, 그다음에 중부 지방까지 완전히 타격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 또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는 이제 장면이죠. 그 이제 2018년에 김정은이 그 뭐라 그랬냐? 국가 핵무령을 완성을 하거나 핵탄두로 이제 해가지고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고 이랬는데,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하고 했죠. 그리고 2021년에 와서도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하겠다. 그 지금 스웨덴의 그 세계적인 안보 연구소 시프리 연구소라고 있는데, 북한이 40-5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이제 안보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는 그 67개에서 116개까지 가지고 있고, 2027년이 되면은 242개를 가진다. 이건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왜 가지느냐? 뭐 그동안에 뭐 그랬죠. 북한은 핵을 가질 능력이 없다. 핵을 가지더라도 뭐 동족인 우리에게 뭐 쏘겠느냐? 그냥 뭐 미국을 미국에 대해서 뭐 엄포를 놓으려고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그 없는 돈을 빼가지고 저렇게 핵을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은 한국하고 비교하면 뭐 자기들이 그냥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너 까불면 죽어. 그래서 자기네 절대 권력을 그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거 핵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서해 5도 뭐 자기들이 기습 점령해놓고는 우리가 그걸 탈환하려고 그러면 너 핵무기 쏜다 그러면 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서울을 갖다가 이제 핵 인질로 잡아놓고 다른 도시를 이제 핵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저걸 어떻게 대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화 통일입니다. 북한이 뭐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 목표를 한 번도 걷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핵무기 수출도 하겠죠. 그래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핵 보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의 이런 목표가 억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제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이익이 있죠. 당장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상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볼 때는 국력을 옮긴다는 거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고, 이런 거고, 남북한에 이제 뭐 회담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저쪽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이쪽에서 그 안 된다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김정일 그 위원장의 동생이 말이죠, 우리 대통령을 뭐 향해서 온갖 험한 소리를 하고, 또 판문점에 남북 연락 사무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잘 건설해놨는데 한 방에 날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박사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은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한테 더 도움이 안 되니까 핵을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 포기하라고 해도 이제 안 하는데, 왜냐하면 포기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이제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북한이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 개혁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데 북한은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라가지고 그 개인 숭배를 안 해요. 네네. 근데 북한은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을 절대적인 이제 존재로 이제 부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은 그런 통제와 감시를 없애고 자유를 주고 외국과 교류를 하고 외국의 뉴스가 들어오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아니 우리 수령 체제는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뭐 우습게 보이지만은 이 자유를 가진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남한으로 갈라간다. 이것이 북한에는 가장 큰 위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게 지금 북한이 위협이 아니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몇 마디 적었어요. 아니 우리가 체제 경쟁에 승리했는데 아직 안보 타령이야? 아니 체제 경쟁은 승리했죠. 네네. 군비 경쟁에는 패배했어요. 쟤들은 핵 가졌는데 우리 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미국 갈 때 매달리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 경제력이 북한의 50배나 되는데 그거 뭐 무슨 전쟁을 해? 그게 뭘 해? 그 경제력하고 군사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설마 같은 민족을 향해서 핵을 쓰겠느냐? 뭐 같은 민족도 지금 정치범수에서 다 죽이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고 네. 6.25 전쟁 때는 같은 민족인데 왜 쳐내려왔어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통일되면 핵은 우리 것이 된다. 아니 미국 대통령도 핵 가방을 아무나 안 돼요. 그 대통령 옆에 다니는 그 군인이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보물 같은 그걸 우리한테 줘요? 왜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적화 통일하는데 써먹고 자기가 통치하는데 주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잖아요. 저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큰데 아니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니까 2년 만에 공산화됐어요. 네.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있다가 나가니까 네.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네. 무너졌어요. 그 미국이 아니 뭐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과 보조를 잘 맞추고 미국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동맹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동맹국이라는 게 서로 돕는 게 동맹이지 미국이 우리 돕는 게 동맹은 아니거든요. 네.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안보만 정착이 되면은 평화만 정착되면 안보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평화가 어떻게 지금 정착됩니까? 강한 힘으로부터. 아니 뭐 힘으로도 되고 그 뭐 힘으로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게 지금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을